백세 시대가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틀니나 브릿지 같은 기존 방법보다 기능 면에서 뛰어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연재웅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뿌리가 약해져서 그런가요?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노화가 이루어지면 치아와 잇몸 뼈도 노화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치아의 뿌리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약해지게 되고 또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가 흔들리게 돼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에 의해서도 치아를 상실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앞니를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모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어금니를 상실해서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에 뺨이 움푹 패여 보인다든지 또 팔자주름이 깊어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로 보일 수 있고요. 또 턱관절 장애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들이 약해지고 또 상실된 부위로 치아가 솟아오른다든지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하면서 남아있는 치아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좀 드시기 편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채우는 게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브릿지를 보시면 브릿지는 1개 혹은 2개 정도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 부위의 인접 치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상실 부위를 수복하는 방법이고요. 치아를 여러 개를 상실해서 브릿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지만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고 모든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뺐다 꼈다 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또 저작 능력도 자연 치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시술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인데요. 상실된 치아의 잇몸뼈 부위에 이렇게 나사 모양의 매식체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려서 자연 치아와 동일한 형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임플란트는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또 인접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임플란트 많이 좀 알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치료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 치료 사례는 40대 여성분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 1개가 이제 빠져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그 내원하신 당일날 이가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매식체를 식립을 하고 그 시술날 당일 앞니 모양 보철물까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앞니가 비어있는 채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좀 심리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한 한 앞니 쪽의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철물까지 당일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69세 남성분으로 오랜 시간 틀니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틀니가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주셨던 분이고요. 당뇨가 있으셨지만 조절이 되는 상태였고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전체 임플란트 시술에서 윗턱에 10개, 아래턱에 10개 임플란트를 하루에 다 시술을 하고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장착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20개나 하셨군요. 네,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치과 치료보다 좀 더 겁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또 아프고 또 부작용도 있고요.
네,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 진단과 치료 계획을 토대로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네, 임플란트의 수명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CT와 스캐너를 이용한 3차원 모의 수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실제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절개 없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잇몸을 이렇게 절개하고 시술을 하고 꼬매었었는데,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한 위치에 절개 없이 시술을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치아가 일부 손실됐을 때도 뭐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네.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 항상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손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외상에 의해서 이가 깨진다든지 충치에 의해서 이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치아가 손상된 정도나 깊이에 따라서 반드시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경우에는 레진 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로도 수복이 가능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보철적인 방법으로도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최대한 이제 자기 치아를 이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죠?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고요. 치아를 한 개를 상실한 경우, 여러 개를 상실한 경우 모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시술 케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틀니를 사용하실 때 그 틀니가 불편하고 아파서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실된 치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치과 전문의 연재용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